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 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습니다.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FTA 폐기 압박 등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서 걱정해주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습니다. 고려 서희 장군의 배심 좋은談判이 성공한 배경에는 고려 백성의 결기가 뒷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우수한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네, 협상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좀 요약을 해드리면 들으셨다시피 농업과 철강 이 두 개를 지켰고 자동차는 일부 내줬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일단 철강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 대신에 쿼터를 할당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 측 입장이었는데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이제 수입 제약을 막고 관세 부과 면제 대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이제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했고 대신 픽업 트럭에 대해서 이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미국 수입차에 대한 안전 환경 기준 완화도 우리가 일부 수용을 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픽업 트럭이 그 쟁점이 된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이걸 강하게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형태의 차량인데 뭐 80년대 현대차가 만든 포니 픽업 이걸로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형태죠. 네.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미국산이 이제 픽업 트럭은 이 미국산이 주류고 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거두는 그런 상품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 협정에 따르면 픽업 트럭 관세도 2021년에는 완전히 철폐하는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일본과 한국 업체들이 진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픽업 트럭 시장 진출을 하겠다. 이거 이제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것만큼은 방어하려고 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의 한 축이 또 이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미 FTA 개정 요구의 핵심이 이거였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철강 관세 문제까지 엮여서 협상 여지가 더 줄어든 상태였다는 걸 고려해야겠지만 이 대목에서 이제 양보가 불가피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그래도 자동차 업계로서는 앞으로 이제 미래 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서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총기 규제하자 이걸로 제일 뜨겁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이 학생들의 총기 규제 촉구 집회가 열렸는데 이게 이제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싱턴 DC 집회에는 플로리다 총기 참사 생존자들이 직접 나와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공병용 소총인 이제 AR-15 이것을 판매 금지해달라. 그리고 총기를 구매할 때 사전에 신원 조회하는 것을 강화해달라.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위 주최 측은 워싱턴 DC 집회 참가자만 한 80만 명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최대 참가자 수는 한 20만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인 것이죠. 워싱턴 DC 집회 이후에 위스콘신주에서 밀워키 쇼우드 고교 학생 40명이 메디슨에서 출발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고향인 제인즈빌까지 행진을 하기도 해서 좀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양새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총기 규제가 좀 되는 겁니까? 이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은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11월 중간 선거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또 올해 18세가 돼서 투표가 가능해지는 이 400만여 명과 대개 이제 투표를 잘 하지 않는 19세부터 21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즉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권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국가 신원조회 시스템 개선 법안이 포함된 예산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좀 고려한 그런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전미총기협회나 공화당이 이런 이제 그 예산 서명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일단 주도권이 학생들 시위로 넘어간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예. 하지만 뭐 이후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정권 규탄 시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에 항의하는 23일 집회에 약 1만여 명의 가량 이 시민들이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또 우리 촛불 시위의 사례를 참고해서 LED 촛불 이걸 이제 갖고 나오는 그런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은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요. 24일 열린 자민당 전국 간사장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25일 당대회에서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또 사과를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단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자민당 개헌안 공개로 좀 정면 돌파를 하는 분위기긴 한데요. 이번 주에 이 사건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좀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최고의 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오후 1시 20분께부터 동부구치소에 도착해서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2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별도 배포한 발표문에서 검찰이 함께 일한 비서진 등의 주변 사람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또 피의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이 검찰 조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수사가 안 되는 겁니까? 검찰이 이제 구치소 방문 조사를 다시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성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언론은 앞으로 검찰이 김윤옥 여사 등의 이제 친인척 일가를 조사를 해서 좀 수사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옥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면서요? 오늘은 천안함 피격 8주기인데요. 검찰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매년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손으로 쓴 글씨까지 이 사진까지 첨부가 돼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네. 잘 보니까 마지막에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적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김효재 전 수석이 그러니까 말을 듣고 대신 적어서 대신 올렸다. 그런 것인 거죠. 예. 이게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일종의 이제 이념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기 구속의 부당성을 좀 애들로 주장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실질 심사에 불출석했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법원에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에 대한 어떤 참회의 뜻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서류 심사로 좀 대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구속된 것을 착안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의 신문은 피의자가 직접 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신문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찰은 법원의 구인장을 반환한 상태고요. 이후에 법원은 이제 28일 오후로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요.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나 변호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요.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최대집 후보가 지난 23일에 당선되면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집 당선인은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요. 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정부가 처리하지 않으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나 집단 휴진 등의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의 대안은 필요 없다면서 강경 투쟁을 다시 한번 예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최대집 당선인이 화제인 이유는 그분의 과거 이력 때문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유통일해방군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런 이력들이 있어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사망한 백남기 동민의 사인과 관련해서 이 빨간 우이 타격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도 같이 알려져 있고요. 하하.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 제기 여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초강경파가 뽑히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투쟁을 앞세우기 위해서 강경파를 의사들이 뽑았다 이렇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의사협회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이제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대집 당선인의 부담스러운 이력 때문에 국민 여론의 호응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문재인 케어 자체나 또 실시의 전제인 수가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원별로 또 의사들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력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글쎄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협회는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받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현재도 그렇죠. 그런데 당선인의 이 이력을 보면 더 좀 그런 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